오늘 기록할 소설은 선현물인 무동건곤입니다. 작가는 천잠토두이고 발간된 소설은 대주제와 무동건곤, 원존과 투파창궁 이 4편의 소설이 국내 웹소설로 수입해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3편을 읽어보았는데 아직 못 읽어본 원존은 웹툰, 원존 용의비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무동건곤의 줄거리를 대충 소개해드리자면 임동은 평범함 그 자체였던 임가문의 소년이었습니다. 임가문 내에서조차 그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았고 수련 경지는 가문 내 다른 이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영약과 지원 또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불굴의 노력과 집중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신비한 돌 부적으로 인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 부적은 임동이 수련 중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이 부적 안에는 고위 경지의 요수의 영이 봉인되어 있었고 임동은 이 요수의 영의 도움을 받아 자신도 몰랐던 수련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래 임동의 능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었지만 돌 부적의 힘을 빌려 그는 차근차근 힘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임동의 성장은 그가 속한 분가뿐만 아니라 본가와도 큰 충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가에서는 임낭천이라는 무공의 천재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임낭천에 의해 무공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수였습니다. 임낭천은 조화경의 반보전 단계에 있었고 임동은 그를 3년 안에 앞서야 했습니다. 백족대전에서는 임동이 속한 동현역의 유적지를 노리는 서현역의 음모가 있었지만 임동은 순원지보가 일으킨 진법을 천부사의 겁을 중첩하여 깨트리며 서현역의 음모를 막아내고 우승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 승리로 임동은 최상급 종파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고 더욱 강력한 수련을 통해 높은 경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뻔한 스토리와 정형적인 이야기지만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기현들과 계속되는 성장, 더불어 커져가는 세계관들을 작가는 빠른 전개로 풀어나가는데 이 점이 천잠토두 작가의 최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 청양진에서 같은 임가의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올라서면 마을의 다른 가문 사씨, 뢰씨, 가문들과도 경쟁합니다. 마을의 패자가 되면 조그만 마을에서 벗어나 염성이라는 성 안에서 다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세계관이 커지는 방식은 읽는 독자들이 차분히 따라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무도의 연체경부터 시작하는 경지들 외에 정신력으로 구분되는 5인부사로 시작되는 경지가 따로 존재합니다. 소설 안에 특출난 인재들이 무도와 정신력을 모두 가질 수 있고 임동이 이에 포함됩니다. 작가가 재능의 영역인 정신력을 무도 경지와 잘 조화시켜서 읽는 동안 재미를 더해줍니다. 무동건곤이 국내에서 인기 소설급에 올랐었고 비록 10년 전이지만 중국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2013 올해의 검색어에서 무려 3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최다 검색어 1위가 날씨입니다. 이제 단점을 말해보자면 일단 경지 구분이 난잡합니다. 연체경부터 시작해서 지원경, 천원경, 원단경, 조원경, 조화삼경 이런 식인데 조원경부터 앞에 반보가 붙을 때도 있고 조화삼경에서는 또다시 3단계로 나눕니다. 저 조화삼경부터 뒤에도 5단계 이상 더 있는데 경지 구분도 많으면서 반보가 붙고 이런 점이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력 등급도 반보가 붙을 때가 있으니 도대체 작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러는지 짜증이 배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무협지처럼 삼류에서 시작해 생사경으로 깔끔하게 경지를 구분해 놓으면 다른 무협지를 읽어도 머릿속에 정리가 쉽게 되는데 선협은 역사가 짧아서인지 설정이 통일되지 못해서 이런 점 때문에 신규 독자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선협은 동양 판타지에서 신선이라는 요소가 포함될 때 선협 장르로 분류되는데 2004년 나온 표묘지려라는 소설이 처음 선협이라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국에서 2007년에 나온 범인수 선전이 2013년 1부 완결되고 엄청난 인기를 끌자 한국과 동시에 2부 연재를 시작해 국내는 2017년 학사신공으로 제목을 바꿔 2020년 2부 선계편까지 완결됩니다. 이때 학사신공이 나열한 경지구분이 첫 중국 선협소설 표묘지려에서 나온 경지구분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무동건곤도 똑같이 설정을 통일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다른 방식으로 썼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 다른 선협소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천잠토두 작가의 소설 4편 중에 3편을 읽어본 소감은 작가의 글맛이 들쭉날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가의 지필 수준은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읽어본 작가의 3편 모두 평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평범하다고 해서 인기가 없는 건 아니고 다른 소설과 똑같은 방식 그리고 반복적인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무동건곤은 소설의 뒤 내용이 궁금하게 만들고 술술 읽히는 듯하여 글을 맛있게 쓴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작가가 쓴 4편의 소설 중에 오늘 리뷰 작품 무동건곤 말고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투파창궁은 레벨업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웹툰으로 나온 원조는 시간이 나면 읽어보겠지만 솔직히 그럴 시간에 다른 소설 읽을 거리가 많아서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주제는 시간 될 때 리뷰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난하게 읽은 소설입니다. 재미없거나 평범한 소설이라도 혹시 모를 이 리뷰 채널을 보실 수도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제가 읽었던 소설들은 계속 리뷰 영상을 만들어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개인적인 취향과 생각일 뿐이라 여러분들과 다른 선호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제 리뷰 영상의 개인 평점 8점 이상은 읽어보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동건곤의 제 평점은 8.5점입니다. 소설 무동건곤은 중국 드라마 무동건곤, 영웅출소년으로 40부작으로 나온 게 있지만 CG가 어설픈 점들이 많아서 소설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